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우즈베키스탄은 1년 내내 관광하기 좋은 곳이지만 특별히 좋은 시기는 5월과 10월 사이가 여행하기 좋은 시기다. 겨울은 사막과 산기슭에서 매우 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인 3월과 4월에는 산악 목초지에 다채로운 꽃이 만발하며 강은 빙하가 녹아내리는 물로 가득 차 있어 가장 여행에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나브루즈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틀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 코카리와 쿠라시 등의 전통 스포츠를 관람하며 전통음악과 전통문화 등 볼거리가 많다. 7월과 8월은 날씨가 더운 편이나 산에서 트레킹하고 밤에는 전통 가옥에서 체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전통문화 축제와 사마르칸트의 국제음악 축제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9월 1일은 독립기념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화려함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9월 말과 10월 초는 기온이 여전히 따뜻하지만 여행객이 많이 오지 않기 한가하게 사마르, 칸트, 부하라, 히바를 방문하기에 이상적인 시기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행객이 많지 않기에 저렴한 호텔과 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비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2월 10일부로 여행 목적의 한국 국적자에게 32일 무비자 제도 시행하고 있어 단기 방문인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30일 이상 체류 예정 시에는 반드시 초청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에 텔렉스를 신청하여 텔렉스 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가지고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또는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텔렉스 발급은 약 1주 내외가 소요되며 사증 수수료는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단수일 경우 40에서 160달러, 복수인 경우 150에서 250달러가 든다. 우즈베키스탄 세관 신고 방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공항 입출국장에 초록과 빨강 회랑이 나누어져 설치되어 규정에 따라 세관 서면 신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초록색 회랑,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빨강색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할 때 2,000달러 이상의 외화 또는 신고, 대상 품목 소지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빨간색 회랑으로 통과하고 그 이하의 경우 세관 신고서 작성 없이 초록색 회랑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세관 신고서 작성 대상인 경우 같은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일부는 세관에 제출하고 일부는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 시 신규 작성한 일부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현지와 외화 현금, 귀금속 등을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출국 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몰수될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주지 등록에 대해 알아보면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비거주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도착한 지 72시간 이내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추방되며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도 최저임금 10에서 100배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서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할 때문에 반드시 숙박한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반드시 받아서 거주지 등록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거주지 등록 출국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과거에는 여행하는 도중 경찰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불시에 검문하여 거주 등록을 확인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거주 등록증은 여행하는 동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우즈베키스탄 체류 시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은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서비스가 미숙한 곳도 많다. 따라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할 때 다음의 행위는 반드시 금해야 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오만한 태도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혹은 체제에 비판하거나 선교 또는 포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발각 시 추방 및 그에 준하는 강경한 제재 조치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기규격. 우즈베키스탄의 전기규격은 한국과 같이 투투오브이 50Hz이며 콘센트 모양은 동일하여 한국의 가전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낙후된 송전시설 이내 전압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환전하는 방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화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호텔이나 식당에서는 달러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지 화폐를 원하는 곳이 많아서 현지 화폐가 없이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달러를 받는 경우도 거스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은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즈베키스탄 화폐로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가서 우즈베키스탄의 공항과 은행, 호텔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화폐의 단위를 숨이라고 한다. 환율은 2020년 8월 23일 현재 1달러당 1262 우즈트다. 따라서 우리나라 1000원은 8600 우즈베키스탄 숨이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가 높아 화폐 가치는 매우 낮아서 100달러를 환전하면 1000숨짜리 지폐는 1000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커져서 100달러를 환전하면 지폐 벽돌을 받는다, 돈벼락을 맞는다고도 한다. 근래에 들어서 5000이나 10,000숨짜리가 나왔지만 100달러를 교환하면 10,000숨짜리도 100장을 받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하나 시간이 늦어서 은행 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 있는 ATM을 이용해서 현지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수수료가 일부 부과되지만 달러로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신용카드는 호텔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받는 곳이 매우 드물며 여행자 수표 역시 잘 통용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만 통용되는 자체 결제 카드가 있으나 현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객은 현금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통신. 공중전화를 찾기 어려우므로 호텔 내 전화나 휴대전화 로밍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만 호텔 밖을 나가서는 식당이나 커피숍 일부에서 밖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기간 동안 유심카드를 사거나 데이터 로밍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택시를 타거나 여행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데이터 로밍을 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교통은 타슈켄트 시내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지하철이 있으나 노선을 모르는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저렴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택시 영업용 차량이 따로 있기는 하나 일반 차량들도 택시 영업을 하여 방향 및 거리를 흥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외여행에서 택시 기사들과 흥정에서는 본전을 찾기 어렵고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사들과 직접 흥정하지 말고 반드시 우버와 같은 마이 택시 또는 얀덱스 택시 등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여 우선 구글 스토어에서 마이 택시 또는 얀덱스 택시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한 후 목적지를 미리 입력하면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택시를 선택하면 흥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시내에서의 가까운 이동은 5,000에서 7,000숨이며 20에서 30분 소요되는 거리는 20,000에서 25,000숨 내외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2 정도라고 보면 된다.